안녕하세요. 하나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일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는 것과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최근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혼인 여성 신청인 분께서 경험이 없으셔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점포의 보증금, 가맹비, 포스계산기, 커피머신, 제빙기, 냉장고 등을 구입하시게 되었고 꽤나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장사가 잘 되시지 않았고 1년 정도를 버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점포를 정리하시게 되었고요. 집기를 당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중고로 매각하고 보증금은 돌려받아 어머니께 돌려드렸지만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머니에게는 절반도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과 7천만 원의 채무까지 해서 1억 원의 금액이 남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청산가치를 계산하여 변제 금액과 기간까지 청산가치를 일정 부분 감안하여 신청을 하였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어머니에게 돌려드린 청산가치를 반영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어머니도 받지 못하신 금액은 채권자로 포함하여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변제를 받아 가시도록 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상황의 소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어머니의 채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청산가치만 늘어나게 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고 변제하는 기간이 늘어나 최대 5년 동안 납부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사례의 신청인 분께서는 어려웠지만 내용을 찾아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생계비 감소나 변제기간 증가 없이 소득에 맞게 변제는 17%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편파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인데요. 친구와 지인 그리고 가족에게 빌린 돈을 무심코 변제한 경우에 법원은 다른 채권자와 다르게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를 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정 과정에서 변제금 상승, 생계비 축소로 인하여 개인회생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 항상 이런 문제들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 기준에서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그래도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 친구나 지인 그리고 가족에게 먼저 변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도 똑같은 채권자로서 동등하게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전에 지인에게 빌렸던 돈을 그전에는 그냥 차용 상태로 놔두었다가 신청인의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본인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것도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한 경우. 세 번째로 본인의 재산으로 빚잔치한다는 경우를 들어보신 경우가 간혹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인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었다면 당연 문제는 없지만 매각하고 남은 재산으로 지인 또는 가족에게만 변제를 했다면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원상회복 또는 청산가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근저당을 나중에 설정해주는 것과는 반대로 현재 빌리면서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금의 사용처는 꼭 소명하여야 합니다. 용도를 정해놓고 친구나 지인 또는 가족에게 빌린 차용금,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것과 같으므로 편파변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카드 값을 막기 위해 다른 카드로 현금 서비스 또는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카드를 막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 보니 돌려막는 용도로 차용을 한 경우에는 편파변제라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돌려막는다고 빌린 금원 중 돌려막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소명하기 어려운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증가하거나 기간이 늘어가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 청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의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편파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상황에 따른 각각의 사례들이 있다 보니 실제 상담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파변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개인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은 필수입니다.